여러분, 미국 서부 사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묘하게 팔을 뻗은 나무를 생각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멋지게 장식하는 바로 이 나무가 말이죠. 한때는 식물계의 괴물이라고 불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조슈아 트리의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 나무 잘 알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조슈아 트리의 모습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는요, 무려 150년에 걸친 오해와 징후,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사랑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조슈아 트리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엔 거의 힙스터들의 성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소셜미디어가 이 나무를 서부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환상, 그 자체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이제 조슈아 트리는 진짜 사막을 경험하고 뭐랄까 나를 찾기 위한 그런 여정의 필수 코스가 된 거죠. 주말만 되면 인생샷 하나 남기려는 사람들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야말로 순례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이 뜨거운 사랑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이 나무는요, 사랑은커녕 아주 철저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1844년에 아주 유명한 탐험가 존 프리먼트가 조슈아 트리를 보고 남긴 기록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식물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나무라고 했어요. 와, 정말 심하죠? 작가 베럿 본나트는 이게 빅토리아 시대 독설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런 혐오감이 그냥 내 취향이 아니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19세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 그러니까 그들만의 아주 완고한 질서나 아름다움의 기준 같은 게 아주 깊숙이 깔려 있었던 거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연이에요. 딱 봐도 대칭, 완벽함, 뭔가 신이 설계한 듯한 질서가 느껴지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조슈아 트리는 어때요? 완전히 비대칭에 기괴하고 꼭 관절염 걸린 것처럼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 나무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한 일종의 오류나 실패작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게 그냥 좀 못생겼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요, 고통스러워하는 괴물, 악마 같아, 지옥에서 온 식물이다. 심지어 손 대신 단검을 달고 있다는 식의 정말 끔찍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나무를 증오하고 심지어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괴한 외모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사람들을 거의 격분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조슈아 트리의 지독한 쓸모없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연의 모든 건 신이 인간을 위해 준 선물이라고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어떤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나무를 써먹어 보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자본까지 끌어와서 종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 그럼 땔감으로도 써볼까? 했더니 이건 뭐 스펀지 같아서 연기만 나고 제대로 타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1차 세계대전 때는 가볍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술용 부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인간의 모든 욕심에 정말 끈질기게 저항한 셈이고 그럴수록 인간의 경멸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간에게 쓸모있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바로 그 고집, 그 쓸모없음 덕분에 조슈아 트리는 무분별한 벌목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쓸모없음이 이 나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한 세기가 넘는 미움을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는 존재가 됐으니 해피엔딩만 남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이 이 나무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극적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1840년대에는 혐오스러운 괴물이었어요. 그러다 1950년대쯤엔 그냥 잊힌 사막의 좀 귀한 배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리고 2020년대인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오히려 그 명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 아이콘이 됐습니다. 와, 정말 180도 달라진 인간의 이 변덕스러운 시선이 느껴지시죠? 아니, 어떻게 사랑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조슈아 트리를 사랑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는 바로 그 행동 자체가 나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 파괴의 연쇄고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관광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통량이 늘어나겠죠? 이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사막 토양에 질소를 쌓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질소는요, 토종식물이 아니라 외래종 풀들이 자라기 딱 좋은 영양분이 돼요. 그럼 이 풀들이 어린 조슈아 트리 묘목이 마셔야 할 물을 다 뺏어먹고, 더 최악인 건 한번 불이 나면 거대한 산불의 땔감이 돼서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멋진 풍경을 보러 가자 하고 달려가는 그 행위가 말 그대로 나무의 소멸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영광이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조슈아 트리의 인기가 정점에 달한 바로 이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 소멸을 가장 재촉하는 순간이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조금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그 대상을 위협하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그 사랑이 파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